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 시험 2020년 22년 6회차 지난 6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론 1번입니다. 7장 문제부터 나오네요. 이렇게 바뀐 패턴이 5회차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네, 원래는 제가 지금 A형 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A형 문제라고 한다면 1번 문제가 1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패턴 자체가 작년이래 지난달 5회차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번 6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좀 와이드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패턴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가격 책정 전략 중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자, 여기까지 몰라도 되죠? 처음에는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낮은 가격, 저가로 시작할 거예요. 점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저가로 시작해서 고가로 가격을 슬금슬금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22년도 3월 달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처음 보시는 거죠. 여기 올해 나왔던 게 바로 한 뭐 세 번 시험, 두 번, 세 번째죠. 세 번 지나고 또 나온다고? 이런 패턴은 기존 5회차, 요번 5회차 이전까지는 잘 못 보셨던 것들이에요. 문제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바뀐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기출문제에서. 처음엔 낮은 가격, 저가로 시작해서 점차 가격을 올려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거. 처음엔 고가의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반응이 있을 때마다 슬금슬금 가격을 내리겠죠. 저희가 이걸 흡수 가격 전략, 흔히 이제 상층 흡수 가격 전략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전 시험에는 이게 출제가 됐죠. 분명하게 문제에서. 이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 키워드만 알고 계셨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1번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1번이라고 써있네요. 죄송해요. 오탈자예요. 32번. 다음 보기 서비스 청사진 구성도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청사진의 구성도라는 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가에 지금 들어갈 게 뭡니까? 라고 되는 명칭을 물어보는 거죠. 간단하게. 동일 유형뿐만 아니라 유사 유형마저도 너무 많이 출제가 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나왔던 게 8개고요. 이 문제가 9번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다 불러드릴게요. 가는 아시겠지만 고객의 행동이죠. 그리고 나가 되면 일선 종업원의 행동입니다. 왜?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요. 다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될 거고요. 라는 지원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고객의 행동과 일선 종업원의 행동을 나누는 선이 뭘까요? 이 안에 둘이 뭐 한다고요? 상호작용합니다. 상호작용선입니다.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반은 가시선.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를 나누고 우리 내부 직원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라고 나오는 4에 해당하는 거 내부적 상호작용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한 번 정도만 딱 보시면 향후 문제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 대화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뭘까요? 이 소비자 심리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서에선 전략론 6장에 있었고 개정되면서부터 이제 7장, 6장, 7장에 널리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파트를 나누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케팅 용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교재 외로 빼놓긴 했습니다만 이 소비자 심리와 특히나 마케팅 용어에 대한 것들은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해당 보기에서 또 해당 보기 내용에서 특정 키워드를 찾아서 제목과 연관시키는 제목과 연관 짓는 각자 개인의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꼭 기출문제마다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아요. 왜? 이 보기라는 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9년도 3월달 21년도 8월달에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때도 보기가 이거였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번째에 있는 영희의 뭐랄까요? 대사라고 하면 되고 영희의 언급이에요. 저 언급 내용. 맞아. 스마트워치, VR 기기도 같이 출시됐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번 시리즈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슬로건이 마음에 든답니다. 그렇게 돼서 패키지로 구매한대요. 난데없이 슬로건이라는 걸 갖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은 기능상 연결되는 제품들보다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저자의 이름이죠. 이 효과는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냐?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오래된 내 붉은색 나이트 가운을 버리며 하여간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어떤 책이에요. 책. 이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의 저자거든요. 이 디드로 효과. 그래가지고 이 기능상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가 이 뭐랄까요? 감성적 이런 걸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구입한 후에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들을 계속 구매해 나가는 현상이죠.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이 디드로 효과를 정말 교묘하게 고객들의 과소비와 연관짓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과소비라고 표현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어떤 재구매, 연관되는 구매에 대한 걸 만들어가기 위해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디드로 효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톱니 효과는 선생님 일단 한번 뭔가 진행된 일에 대해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분수 효과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밑으로 빨아들여서 위로 쏴 올리면서 하는 거. 기본소에서는 뭐 백화점에 지하에 데일리 식품이 있고 여기로 삼투압하듯 빨아들여서 위로 올려 쏘면서 구매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사회의 계층을 나눴을 때 하류층에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서 이 하류층에서 소비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 상류층한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분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엄 효과입니다. 여러분 뻔히 알고 계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성, 성격의 특성이죠. 이걸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으려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PT 반엄에서 끌고 온 말이죠. PT 반엄이라고 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그 영화 중에 위대한 쇼맨, 이해가시죠? 절대 지금 뭐 인류의 사람을 대하는 측면으로 봤을 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주인공 자체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이죠. PT 반엄. 거기서 끌고 온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롤링 효과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잔존 기간, 뭐 채권의 금리 수준이 뭐 잔존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가격이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효과를 지금 얘기하는 게 롤링 효과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문제 보기에서 답은 디드로 효과였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4장 문제네요.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중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제품의 속성으로, 자, 일단 먼저 제시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도 전에 결정할 수 있답니다. 결국 돈 내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색채, 스타일, 가격 등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결국 뒤집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품질입니다.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느냐? 탐색 품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 유형은 뭐 21년 9월, 20년 1월 똑같이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기간이나 구매한 다음에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이걸 경험, 품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문제도 딱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꼭 기억하십시오.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다. 아, 내가 눈으로 보고 돈 안 내고도 결정할 수 있는 거네. 탐색 품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그랜루스가 제시한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랜루스가 제시한 거는요, 총 6가지가 있죠. 네, 6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20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랜루스 같은 경우는 전문성과 기술,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융통성, 신뢰성과 믿음, 서비스 회복, 평판과 신용, 이렇게 6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린루스가 제시한 품질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 이 문제는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한 거죠. 왜? 눈에 익혀놔야 되기 때문에. 예, 밑에 나와 있는 5개 보기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건 경쟁자와 기업 성과입니다. 이건 그랜루스 모델의 어떤 품질 구성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달달달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왜 그러냐면 그랜루스의 모델 또한 내용을 갖고 명칭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훨씬 더 자주 나오거든요.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6가지 달달달 외운다고 선생님 충분히 난 시험 대비가 될 거야? 이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서브컬의 5가지 품질에 따른 차원별 설문 내용 중,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차원별 설문 내용 중 공감성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공감성에 대한 거를 지금 물어보거든요. 공감성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20년도 7월 달에, 유사 유형 비슷했던 문제가 19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잘 보면은요, 이게 직원이 개인에게 갖는 관심과 또는 어떤 이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걸 공감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고객 개인에 대한 관심, 고객에게 편리한 시간대를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줘요.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려는 직원, 관심,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려는 직원, 고객 욕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지금 읽어드렸지만 결국은 다 고객 관점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번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 분명히 들어가죠. 여기에. 그죠? 2번 소비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이 개인적 관심이라는 것도 보면 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개인적 관심이라고 하는 측면. 네, 그죠? 소비자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이것도 공감성에 들어가요. 4번 소비자에게 편리한 업무 시간을 운영합니다. 맞죠? 이것도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요. 5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의 전문 지식이에요. 이게 고객 관점을 위해서? 아니요, 그것보다는 고객에게 뭘 위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되니까요. 아, 이 직원 믿을 만한 사람이야. 5번은 확신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공감성보다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감성이라는 관점은 직원이 고객을 생각하는 관점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 관점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하신 문제 유형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의 전문 지식 또한, 아, 이것도 고객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분명하게. 하지만 얘는 확신성에 더 뭐랄까요? 덜하면 안 되고 확신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한 관점입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 체크를 하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5번 보기를요. 전략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보기를 딱 체크하셔서, 아, 얘는 확신성에 들어가는 내용이겠구나. 네, 이렇게 구별이 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고객 가치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7장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고객 가치의 특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아실 수가 있고요.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 결국 보면 통제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아주 단순한 문제 유형이고요. 이 고객가치 특성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딱 네 가지.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 네, 요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의 설명에 대한 것도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장 문제입니다.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퍼가 발생되었을 경우, 갭퍼입니다. 갭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이 갭 모델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직원 얘기 나옵니다. 종업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갭3예요. 일단 갭3. 이해가시죠? 갭4라고 하는 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종업원과 실제로 이들이 외부 커뮤니케이션, 광고를 했던 것과 여기에서 선생님 괴리가 생기는, 쉽게 해서 갭이 생기는, 차이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갭퍼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발생됐을 때 해결 방안으로 올바른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해결 방안에 대한 걸 가지고. 자, 그럼 1번. 고객의 기대 조사입니다. 기대 조사. 고객이 기대를 조사한다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 얘는 갭 1의 해결 방안이죠. 그죠? 2번. 수요와 공급의 연결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연결? 얘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얘는 갭3의 해결 방안이에요. 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요는 간단하게 고객을 얘기할 거고요. 공급이라는 건 우리 종업원들 또는 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우리 종업원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3번. 서비스 업무 표준화예요. 서비스 업무 표준화. 네, 갭2의 해결 방안이죠. 4번. 기술, 직무, 적합성의 보장이에요. 기술과 직무 적합성 누구의? 종업원에 대한 갭3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5번. 고객 기대의 효과적인 관리입니다. 얘가 기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갭퍼입니다. 뭘 기대를 갖고 왔으니까? 우리 광고를 보고 기대를 갖고 왔으니까요. 이해가시죠? 5번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1번의 고객의 기대 조사와 분명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2020년 10월 달에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19년, 21년, 22년까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던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하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라파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의 유형 중이라고 나옵니다. 5장 문제네요. 라파엘과 레이피 나오는 거 보니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 자, 이게 결국 문제를 지목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매합니다. 정기적 결국 뭐예요? 거의 반복적으로 매번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구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 뭐라 부릅니까? 라파엘과 레이피가 나눠놓은 관점으로는 단골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만 출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 저기에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매번 하나만 물어보고 있는. 하다못해 보기까지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2021년 10월, 20년 4월, 18년 4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번 네 번째 문제 또한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아주 독특한 문제 유형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론 첫 번째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 경험 관리 CE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CEM 전략론 7장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는요. 항상 CRM과 구별 관점을 먼저 좀 익히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서가 CRM은 뭐 크로스셀링, 업셀링, 리텐션 이런 것과 연관되면 무조건 CRM. 거기에 후행적. 왜? 고객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CEM은 선행적이라고 나와요.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다 고객의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은 21년도 2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유사유형 문제였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보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된다는 건 워딩을 바꿀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오답의 형태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보면 5번 보기 좀 볼까요? 수요가 있는 제품들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묶어 교차 판매. 저희가 교차 판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스셀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로스셀링이 나오면 무조건 CRM. 여기에다 유도하는 후행의 성격을 가져요. 후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CRM.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죠. 제가 이 문제는 왜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드리지 않느냐. 이 문제는 독특할 정도로 거의 매번 반복되는 정답이 5번 보기거든요. 네, 저 후행의 성격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예 얘는 다른 보기를 읽어드리지도 않고 딱 답을 와가지고 지목을 해드린 거야. 왜? 저 워딩을 눈에 익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더라도요. 전략론이 개론에 대비해서 시간대가 훨씬 짧아요. 네, 이 이유는 전략론 문제는 보시면 결국 문제에서 답을 지목하거든요. 네, 이 관점이 개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6회차 전략론에서는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아오던 A형의 문제, 출제, 기출 문제의 구성, 30문제가 어떻게 구성됩니다. 이 패턴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이건 개론부터 보셨습니다만 5월 달에는 이게 전략론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관점이 확장돼서 적용되고 있는 파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기출문제에 대한 나는 풀이 과정의 이해가 됐다. 그럼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다시 한번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충분히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에 대한 압도적인 문제풀이 분석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반복 출제 패턴. 왜 그러냐면 저희는 카페가 운영되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나눠드립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시험의 분석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나는 시험을 한 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대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기만 해도 준비가 될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읽어보기만 하면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아서 합격하나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8, 90점대의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선생님 효과적인 거예요. 이건 수많은 합격자들을 통해 입증이 된 자료고요.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이버에서 제 이름 찾든가 박정민 강사 아니면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찾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네, 꼭 말씀드리지만 난 누르기 싫은데 안 누르셔도 됩니다. 강요 같은 건 안 하니까요.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